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잘 다루지 않은 helping verb라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도와주는 동사, 조동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문법에서는 이 8개의 동사 혹은 쉘과 합쳐서 이 9개의 동사가 조동사라는 명칭을 차지해버렸네요. 그 문장의 모드 아니면 무드를 나타내는 모덜 벌브라 그러죠. 이 모덜 벌브는 가능성과 능력, 의지, 의무를 나타내며 동사를 도와주긴 해요. 하지만 이 모덜 벌브가 조동사의 전체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영문법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8개의 조동사를 조동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helping verb라는 표현에는 좀 미안하지만 이 helping verb를 도우미 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도와준다는 뜻을 갖는 조동사라는 이름은 모덜 벌브에게 양보를 하고요. 영어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도우미 동사란 동사 도우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줘야 되겠죠. 동사를 도와주려면 동사 앞, 즉 주어 바로 뒤 동사 앞에 도우미 동사가 오겠습니다. 도우미 동사는 한꺼번에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주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도우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우미 동사는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렇죠. 바로 nice 시스템을 도와주겠습니다. 약자이죠. N, negation, 부정을 뜻하고요. I, inversion, 도치를 뜻하죠. C, 코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흔히들 대동사라고 부르는 용법이에요. helping verb를 코드처럼 사용해서 상대방이나 자신의 말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contrac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 emphasis, 강조를 뜻하죠. 이렇게 helping verb는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직설법의 문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helping verb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4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동사가 있네요. 현재로는 am, is, are가 있고 과거로는 was, were가 있죠. 두 번째는 have 동사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have 동사는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 have하고는 유래는 같지만 지금은 시간만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로는 have, has가 있고 과거로는 had가 있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우리가 조동사로 알고 있는 의지, 능력,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치도 하고 싶고 부정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동사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런 1, 2, 3번의 동사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영어는 그 위치에 뭐라도 꼭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에 동사 중에서 더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그 도우미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동사를 대신 앉혀놓기로 해요. 이 더미의 역할을 수행할 가장 좋은 동사가 뭘까요? 가장 짧은 게 좋겠죠. 그리고 의미가 가장 미약한 것. 그렇죠. do 란 동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하다란 뜻이 있지만 do the dishes처럼 약간 보조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 단어이죠. 현재에서는 do, 3인칭 단수 현재에서는 does, 과거에서는 did가 쓰이겠죠. 의미가 미약한 하다란 뜻의 do란 단어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하다란 뜻도 없는 아무 뜻도 없는 도우미 동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동사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아볼게요. the dog, 그 강아지는 the dog을 주어로 하고 비동사를 동사로 써볼게요. 사실 비동사는 helping verb의 역할도 하고 본동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구별을 해도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linking, 연결을 하는 아무 의미도 없이 연결만 하는 도우미 동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까요? 당연히 주어와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하고 있는의 뜻을 갖는 현재 분사하고 연결해서 그게는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진과 같은 뜻을 갖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와 연결해서 그 개는 Max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모두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ing나 ed를 붙이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in the box처럼 필수 부사가 나오기도 해요. 이때는 비동사를 그 강아지는 박스 속에 있었어요 정도로요. 아까 수러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의상 그냥 동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 아니면 장소를 나타내는 필수 부사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have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도우미 동사로 써요. 이 have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뒤에 pp, 즉 과거 분사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사 변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셨나요? buy, bought. 사다, 샀다, 산 혹은 구매된 이렇게 외우셨나요? 과거 분사 bought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고쳤을 때는 우리말의 형용사에 해당되는 니은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동형의 형용사형 구매된 아니면 완료형인 산, 구매한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eat, ate, eaten 같은 경우는 먹다, 먹었다, 먹혀진, 먹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have 동사로 가볼까요? have의 원래 뜻이 가지고 있다란 뜻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려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시점까지 쭉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도우미 동사로서 have는 시간을 과거로 쭉 밀어주죠. 그래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과거 분사가 오는데 과거 분사는 이름도 과거 분사잖아요. 어떤 행동이 일단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난 상태를 내가 지금도 쭉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have bought a new computer 라고 하면은 나는 새 컴퓨터를 산 그 상태를 과거의 그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란 의미가 되겠죠.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컴퓨터가 용량이 풍부해서 어떤 작업이든 할 수가 있어. 너무 기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I have eaten a lot 라고 표현을 한다면 과거에 먹었던 그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배불러서 더 이상 밥 안 먹어도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Do you want some more pizza? 라는 표현의 적절한 대답이 되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요 하는 의미로요. 이 시간을 앞으로 쭉 당겨서 그 현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도우미 동사로서 have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pp밖에 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대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다음에 접하게 될 having 플러스 pp, to have 플러스 pp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셔서 쉽게 영어를 학습하면 됩니다. 세 번째, 조동사는 정말 쉽네요. 뒤에 동사 원형만 나올 수가 있죠.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신하는데 과거의 일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배운 도우미 동사 have를 활용해보죠. have는 시제를 한 시제 앞으로 쭉 당겨서 그 상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방금 버스에서 내 우산을 두고 온 게 분명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must 를 먼저 써주고 도우미 동사로서의 have의 원형인 have를 써서 시간을 한 시제 쭉 당겨주고 그 뒤에는 무조건 pp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left my umbrella 라고 쓰면 내가 과거에, 직전의 과거에 내 우산을 버스에 두고 온 게 틀림없어 라고 지금 확신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상으로 쓰는 문장들은 줄임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of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I must have left my umbrella on the bus 하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는 무언가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추론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상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요. 따로 영상 만들어서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우리 원리 찾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더미로서만 존재하는 do, does, did가 있네요. 이 do, does, did는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데 이 do, does, did 자체가 수와 시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helping verb는 nice 시스템으로 동사를 돕는다고 했죠. 먼저 부정문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비교를 하려면 직설법 문장부터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비동사죠. He is asking some questions. 그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have 동사입니다. He has asked some questions. 그가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기다리는 모양이죠. 세 번째는 조동사 will을 사용했네요. He will ask some questions. 그가 질문을 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1번, 2번, 3번 모두 다행히도 helping verb가 있네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helping verb 바로 뒤에 not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줄임꼴을 써도 되고요. 4번처럼 도우미 동사가 없는 경우는 asked 대신에 도우미 동사 did를 쓰면 되겠죠. 과거이니까요. 어디에 사용할까요? 주어 바로 뒤죠. 그리고 not을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줄임꼴 did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not은 부정의 뜻을 갖는 not은 한 번 쓰이면 자기 자신부터 쭉 부정의 영토로 만들어버려요. 그 부정의 영역에서는 더 이상 some, 긍정의 의미를 갖는 some은 쓰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some을 any로 고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not의 부정의 영역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다른 문법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 inversion, 도치이죠. 도치는 더욱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치는 의문문에서 나타나죠. 이 원문에서 이 도우미 동사들과 주어의 위치를 그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정리해주고 물음표 붙여주고요. some을 any로도 바꿔주고요. 역시 도우미 동사가 없는 4번 문장은 더미 도우미 동사인 do, does, did 중에서 ast가 과거이니까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asked는 원형으로 바꿔주고요. 부호와 some과 any 고쳐주고요. 이렇게 의문문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앞에 부정문과 이 의문문을 결합한 도치가 조금 어려워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강조, 용법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